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일본 정상과 통화를 한 데 이어서 다음 주에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어떻게 첫 단추를 꿰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불법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주 방위군이 투입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와 25분 정도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취임 이후 첫 통화니까 분위기는 좋았겠죠? 예, 그렇죠. 이시바 총리가 또 한글로 축전을 보낸 적이 있어요. 이게 예. 오늘 또 공개가 됐는데, 예.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미 동맹 그리고 한일 협력, 한미일 협력이라고 하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아마 3대 축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예. 그게 이제 좀 다 갖춰진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그 한미 그 통화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한일 정상 통화를 해서 이 한미 동맹, 한일 협력, 한미일 협력이라고 하는 큰 틀에 있어서의 정상 간의 원칙적 확인들 이런 예. 것들이 이루어진 자리이고 앞으로 또 G7을 또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만나게 될 미국 정상, 일본 정상들 간의 우호적인 관계에 대한 이제 여건이 이제 다 기본 여건은 다 마련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다음 주 G7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이 대면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첫 회담이 성사된다면 좀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G7은 그 다자예요. 그리고 일단 우리는 옵저버 자격으로 가는 거니까. 예. 근데 가더라도 이렇게 다자 자리라도 많은 수의 다자가 아니라 예. 7개 국가에다가 한 서너 개 국가 정도가 더 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충분히 이제 양자 간의 회동 정도도 가능할 거고 그리고 양국의 협의에 따라서 이제 국기도 세우고 예. 또 실무자도 조금 배석한 회담도 가능한 시간이 있다면 아마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6월 22일이면 또 한일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고 그 일주일 전에 직접 양국의 정상이 직접 만난다라고 하는 건 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G7 회담에서도 충분히 이제 한일 간의 양자 회담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넘어서 한미일 3국 정상회동도 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그렇게 3국이 함께 만나는 거는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또 이제 캐나다에서 열리긴 하지만 예. 지금 이제 G7이 열리면 다 이제 미국 정상이 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모든 나라가 지금 할 말들이 모이겠죠.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미일 3국이 따로 모여서 시간을 낼 수 있을까는 조금 의문이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풀 어사이드라고 해가지고 다자회담 현장에서 그냥 복도에서 쓱 이렇게. 잠깐 이렇게 얘기하고 소파에 그냥 앉아서라도 얘기하고 하는 장면들은 좀 연출될 수 있진 않을까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보니까 취임 11일 만에 이렇게 국제 세계 강대국들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정상들을.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이게 가는 게 맞냐 안 가는 게 맞냐 이렇게 얘기도 나왔었다는데 대통령이 직접 정했다고 하는데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 어때요? 굉장히 빠른 취임 이후에 가는 거라서 부담도 될 텐데 이렇게 가기로 결정한 이유는 뭘까요? 그 실용외교의 첫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제로 베이스에서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 예. 6월 4일 날 이제 취임하자마자 그때부터 준비하는 건 아니고 우리 이제 외교 당국에서는 준비를 충분히 해놓고 예. 대통령이 이제 결정을 하면 갈 수 있도록 모든 제반 여건들을 준비를 해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간다라고 이제 결정을 이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프로토콜에 따라 가지고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이 이제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 거죠. 이제 국내 지금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이거를 좀 두고서라도 자기가 원격에서라도 이제 업무를 보면서라도 좀 바쁜 일정이잖아요. 또 지구 반대편까지 가야 되는데 그 현안들을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아마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었기에 지금 이제 G7 회담 참여가 결정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게 어쨌든 결심을 했다면 가는 게 국제사회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국익 차원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결정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11월 3일 날 비상계엄 이후에 이제 실추된 대한민국의 국격 이것이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하는 거를 전 세계에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 전 세계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에서 화려하게 한국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걸 알릴 적기로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직접 좀 이 국내 산적한 현안과 바쁜 이 취임 초 굉장히 이제 일이 많을 건데도 불구하고 직접 이제 움직이는 걸로 이제 결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엄 사태에 대해서 많은 세계 보도가 많이 됐을 텐데 이것도 일종의 대한민국에 대한
정상 국가로 돌아왔다는 홍보도 되겠네요. 굉장히 좋은. 아, 그렇죠. 예. 이제 특히 이제 K 민주주의라고까지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어느 나라에서 이제 대통령 계엄을 이제 이야기했는데 유혈 사태 없이 그 헌법 절차에 따라서 탄핵과 그리고 또 새롭게 대통령을 뽑는 절차가 한 6개월 안에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이거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는 이제 아주 좋은 자리가 될 걸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악수부터 시작된다고 하던데 이렇게 짧은 악수 이상의 좀 회담이 가능할지도 관심입니다. 짧은 인사로 끝날지 아니면 좀 대화가 이루어질지 미지수긴 하지만 만약에 좀 만남이 성사가 된다면 어떤 이야기가 좀 오갈까요? 그 양 정상 간에 일단 충분히 덕담은 좀 오고 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만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악수를 좀 잘 해야 될 거고요. 또 꽉 잡잖아요. 또. 예, 그렇죠. 이제 꽉 잡을 텐데 이제 그 뭐 악수 이제 막 근데 선거를 치룬 후보였던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가장 최근까지 더 많은 대중을 만났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악수부터 해가지고 어쨌든 분위기가 나쁘진 않을 거예요. 이게 나쁜 현안이 있다거나 적대적인 관계에서 지금 분위기에서 만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협력적인 분위기에서 좀 수인사를 나누고 양자 간에 어쨌든 7월 패키지를 앞두고 그 전까지 이제 그 한미 양 정상들이 이제 G7 회담에 만나기 전에 예. 실무진들한테 보고받고 올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양자의 이제 관세 협정과 관련된 것을.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불리하죠. 훨씬 더 많은 다른 정상들을 상대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만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에서 아마 우리 쪽의 주문이 조금 더 강하게 좀 들어갈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어쨌든 실무진 잘 동료를 하면서 이 긴 시간을 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우리 입장을 좀 어필하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뭐 한미 동맹의 소통 메커니즘에서는 안정적인 상황 관리가 가능할 걸로 기대합니다. 네. 그러니까 소통이 가능하다면 뭐 관세나 미국의 대중 압박, 또 주한미군 등 현안이 많기 때문에 또 상대가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어떤 시나리오를 좀 준비해 갈까요? 이게 양자 회담이면은 굉장히 어떤 말을 할지 참 고심이 많이 될 텐데 이 다자 회담 중에 잠깐 만나게 되는 자리에서 모든 현안을 다 이야기할 수 있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원스톱 쇼핑이라고 하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를 한다 하더라도 원스톱 쇼핑에 올라갈 모든 아이템을 짧게 뭐 한 15분, 30분 만나는 과정 통역 빼고 하면은 모든 걸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이미 그 양 정상의 성격을 고려해 봤을 때는 그냥 본론부터 이야기를 좀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품목이나 어떤 사항에 대해서 가장 좀 관심이 좀 많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두 가지 꼭 집어서 아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대통령이 좀 준비를 이제 여러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준비를 해가서 그에 대해서 좀 이제 유연하고 현명하게 대응을 하고 그리고 7월 패키지 쪽으로 해서 실무가는 자들의 협의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약간 그래도 출구를 좀 계속 열어 나가는 방식으로 간다면은 뭐 그렇게 뭐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거나 우려할 만한 상황이 나오진 않을 걸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내부 사정을 보면 LA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단속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지금 군 병력도 투입됐다는 말도 있고 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약을 그 트럼프 대통령 거의 불가능한 공약처럼 보이는데 연 100만 명씩 불법 이민자들 추방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트럼프 2기 시작하고 첫 한 100일 동안에 추방한 이민자들 보면 한 665명 정도예요. 하루 평균. 네. 근데 지금 이거를 주도를 하고 있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하루에 3,000명씩 쫓아내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실적은 하루에 한 665명, 700명 정도 실적 나오는데 그거보다 4배, 5배 더 실적을 내라라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좀 강한 모습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실적을 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건데 좀 무리수가 되는 거죠. 뭐 옛날 얘기,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옛날 60년대 제 부모님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네네. 60년대 학생 시절에 우리 쥐방멸을 할 때 예, 쥐방멸. 쥐방멸할 때 학생들한테 매일 쥐꼬리를 하나씩 가져오라 이제 이런 예. 저 들은 적 있습니다. 네,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그래서 근데 네네. 쥐를 어떻게 매일 한 마리씩 그래 잡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마대자루, 걸레자루에 이제 한 줄기 뽑아서 이제 그거를 바닥에 이제 비벼서 네, 쥐꼬리처럼 맞아요. 해가지고 가져가고 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숫자에 맞춰서 하다 보면은 사고가 생기게 되는 거죠. 아닌 사람도 들어가게 되는 거고. 뭐 저렇게 하다 보면 또 어쨌든 숫자 맞춘다고 또 그냥 허위 보고가 또 생길 수도 있는 예, 거고 무리하게 숫자 맞추다 보면은 불법 이민자 아닌데도
피해를 보게 되는 선의의 이제 피해자들도 이제 나오게 될 거고 예. 아주 각종 문제들이 아마 좀 생길 걸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만 해도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려되는 상황인데 LA 한인타운도 있고 우리나라 그 교민들이 피해 입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그런 소식은 아직 들어온 건 딱히 없나요, 아직? 예, 아직 LA 한인타운 지역에서 한인들이 직접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예. 근데 저 지역에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불안하고 예.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 생업이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자꾸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하루빨리 좀 조속히 좀 정리가 돼야 할 텐데 이게 캘리포니아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더 지금 아마 강박증적으로 더 압박을 가하는 것 같아요. 뭐 주지사와의 관계 이런 거. 네, 그렇죠. 이제 자기를 무슨 일이 생겨도 찍지 않을 주잖아요. 캘리포니아 주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더 압박을 가하고 뭐 말아 보기엔 각도에 따라서는 이게 정치적 보복에까지 이제 보이는 그런 일을 지금 하는 걸로도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좀 비판 여론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것이라는 그렇죠. 거죠.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을 진정시키기보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건데 LA를 이민자의 침공에서 해방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공약을 이행한다고 하지만 좀 이번 사태가 더욱 격렬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한 60여 년 만에 거의 이제 주지사 요청이 있어야 그 방위군들을 투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주지사 요청 없이 이제 그 방위군들 투입하라 그러고 그리고 뭐 해병대까지 투입하라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65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존슨 대통령이 흑인 민권 운동이 막 벌어지고 있을 때 민권 시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 방위군을 오히려 투입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오히려 주 방위군이 이제 이민자들 잡겠다. 그러니까 그 이민자들이 그냥 무슨 뭐 거기서 다 뭐 마약하고 범죄 저지르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네. 좀 약간 서류 행정상의 이제 시기들을 놓쳐가지고 20년 동안 그냥 일상생활들, 경제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미국이 예. 그렇게 움직여 왔거든요. 그리고 어느 기간이 되면 선거철이나 어느 기간이 되면은 막 50만 명씩, 100만 명씩 그렇게 한꺼번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받아주고 하는 서류 절차를 하고 갱신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미국이 운영됐는데 예. 이게 어쨌든 그냥 보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거 단속하지 않으면 그냥 이게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이거를 악으로 규정하고 너무 단기간에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죠. 좀 이렇게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미국이 개방과 포용의 나라라고 하는 우리 상식에 따르면 이제 좀 이 사람들을 이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미국 사회에 안착시키고 미국 사회가 조금 더 또 풍요로워지도록 이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따라서 지금 걱정스러운 그런 형국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예. 세기의 브로맨스가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아닙니까? 예. 근데 초반부터 둘 사이 오래 못 갈 거야라는 그 추측도 많았고 아니 특이하게 오래 갈 것 같은데 케미가 좋은 이런 말도 많았는데 지금은 완전 틀어진 거예요. 지금 뭐 막말하고 난리도 아니던데요? 완전히 거의 끝난 걸로 봐야 네. 되죠. 이게 머스크가 원래 특별 임명 공무원 해가지고 이게 한 130일을 넘지 못합니다 임기가. 예. 그렇게 이게 5월 말에 끝나게 돼 있어요. 이미 끝나게 돼 있는데 이게 저도 이게 우리나라 대선 기간이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내기를 못했는데 주변 사람들하고 예. 이거 그거 끝나면 틀어진다 이제 이런 내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분명히 이제 생각한 대로 그냥 틀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 선거 운동 기간 때 트럼프는 머스크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고 머스크는 어쨌든 임기 초반에 자신의 영향력을 이제 확고히 보여주고 예. 그리고 뭐 새로운 행정부의 거의 2인자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쵸. 어떨 때는 대통령 이상 가는 영향력을 뭐 행사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행세를 하기도 예. 하고 뭐 이런 권세를 좀 누리는 것들이 머스크는 필요했던 건데 이게 말 그대로 한 130일 지나고 공식 관계가 끝난 다음에 이제 파경을 맞게 된 것이죠. 왜 헤어진 거예요? 이게 헤어진 게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쌓이고 쌓였을 겁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머스크가 잠깐 필요했던 것인데 네. 머스크는 오래 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트럼프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머스크가 척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부터 뿐만 아니라 1월 이후에 출범한 이후부터 4월 중순에는 스콧 베센트 그 재무장관하고 몸싸움까지 벌인 적이 있어요. 거의 뭐 밀식도 하듯이 뭐 밀쳤다면서요 이렇게 해서. 네, 그러니까 뭐 성인 된 다음에 직장 생활하면서 몸싸움 벌이신 적 없잖아요. 찰컹찰컹. 이제 이게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미국의 백악관의 실정입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트럼프 어떤 사람도 머스크하고는 못한다. 이제 트럼프도 어쨌든
그걸 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 자기 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 근데 이제 머스크는 또 역공격을 하고 있죠. 트럼프 임기는 3년 반 남았지만 나는 앞으로 한 40년 더 예. 활동할 거다라고 하면서 공화당 의원들 그리고 뭐 정부 관계자들에 대해서 또 대대적인 또 지금 세몰이 영향력 확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양자 간의 싸움이 이제 아마 소셜 미디어들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될 건데. 엄청나던데요, 지금. 예, 약간 좀 소강 국면 지금 잠깐 접어든 것 같지만 예. 또 아마 다시 이제 나오게 되는 모습들 여름에도 아마 우리가 좀 종종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센 뭐 SNS 같은 거를 본인이 되게 머스크 입장에서는 굉장히 세다고 했던 것 같은 그 트럼프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한두 개는 글을 지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둘 관계가 머스크 쪽은 조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인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하던데 지금 다시 조금의 화해를 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뭐 지금 봐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아, 않습니다. 완전 머스크가 뭐 글 나온 걸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거 뭐 지웠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미 네. 뱉은 말 이제 담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둘이 뭐 이제 이렇게 크게 틀어지는 거는 지금 뭐 기정사실화가 돼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머스크가 조금 압박을 받겠죠. 예. 정부 계약 같은 것들을 이제 파기하고 네. 뭐 주가도 엄청 떨어졌다면서요? 예, 주가 일단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뭐 나사의 자기 측근 이제 임명하려고 했던 것도 예. 안 되고 여러 가지 그 나사의 이제 그 민간 우주 기업으로 이제 베이조스가 하는 대로 다른데 또 미국 연방 정부는 다른 이제 쪽으로 이제 또 계약 당사자를 또 돌리려고 하고 해서 머스크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타격을 입을 건데요. 예. 근데 어쨌든 트럼프 임기는 3년 6개월이고 머스크는 이제 사업을 또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싸움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희대의 싸움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시간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